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국어,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제지문을 한 지문 준비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인데요. 더불어 시험 치는 요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기술 경제지문의 경우에 보기 문항을 보면 기초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 경제지문 보기 문항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지? 일종의 시험 치는 약속이거든요. 시험 치는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문만 집중하면 될 뿐이지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덤벼들면 그런 데서 여러분들 자꾸 국어가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 치는 요령과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자, 도대체 어떤 말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느냐? 출제자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내용들을 출제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출제되는 패턴들을 보시면 조건문이 나와 있을 때 뭐 한다, 수록 뭐 한다라는 이런 조건문들이 나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항상 선지와 관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난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비례 반비례 관계가 정답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신용위험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신용위험이 올라가면 CDS 프리미엄이 커진다.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CDS 프리미엄이 커진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조건문과 관계가 되면서 비례 반비례와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정답과 관계가 되어서요. 근데 이 학습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떤 것들이 선지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정답으로 선택이 되고 그런 원칙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상 오늘 다루는 지문이 어마무시한 지문인데 조건문이라든지 비례반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답을 간단하게 해결해 보는, 그래서 조금 더 국어를 쉽고 만만한 과목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특성상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시간을 조금 짧게 할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채권 발행자가 나오고 채권 매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채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글에서는 기초자산이라는 이런 경제 용어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매입자라든지 보장 매도자라든지 경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경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지문은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CDS 프리미엄, 기초자산 이런 말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높은 지문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혀 겁낼 것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문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역대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푸는 것이 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은데 오늘 이런 문제들 푸는 연습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1번 문제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일치불일치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는 앞부분을 살펴봐라. 정부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채권 발행자. 채권 발행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신용평가 제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지문은 채권 발행자라든지 신용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문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그 시험 치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다루다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ABC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본적으로 눈알을 때록때록 굴려주는 문제지 머리를 그렇게 쓰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ABC 문제는 조금 생각하고 판단을 해줘야 정답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도 보통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해라 라는 그런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경제 지문을 살펴보는데, 경제 지문에서는 내용 이해를 묻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어에 과연 배경 지식이 필요할까? 배경 지식은 없어도 될까? 근데 과학기술 지문이 만약에 배경 지식이 동원이 된다 치면 아무래도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과생에게 유리한 배경 지식을 출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사실상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독해 방법, 독해 능력, 독해 훈련.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과학기술은 독해 훈련을 하게 될 건데, 엉뚱하게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그 문제들,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대비를 잡아봐라 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그런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답 잡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답 잡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인데, 항상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개념을 적당하게 접근을 해주면 이 문제의 접근 포인트를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단 이런 것들은 지문에만 집중하면 되지 머릿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도 그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문제들도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더라? 뭐 채권 발행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용 평가제도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지문에서 다루어질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CDS 프리미엄이란 말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지문이 조금은 고난도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문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읽어갈 건데, 문제 풀 때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지 시험 치는 요령들만
좀 익히고 싶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돌려보셔도 됩니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 자, 이런 것들이 그 중심 화제라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 CDS. 근데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작은 따옴표가 꽁 하고 붙어 있고 작은 따옴표가 꽁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따옴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예, 내신 국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작은 따옴표가 강조용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능 시험에서 작은 따옴표는 강조용법보다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이라든지 신용파산 스와프라는 것이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경제 용어에서 신용위험, 신용파산 스와프, CDS라는 것이 경제 용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 핀트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시험은 시험일 뿐이고 우리는 시험 치는 요령을 익혀 주셔야 되는데 이런 작은 따옴표 부분 이런 것들 하나라도 이게 강조가 아니고 경제 용어, 법률 용어,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채권은 자 오늘 지문 채권에 대한 얘기네요. 오늘 지문 채권에 대한 얘기네요. 채권은 자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을 한다.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액면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 채권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 거래 가격은 액면가대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채권의 발행자는 여러분들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채권의 발행자와 관계된 것이 오늘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자는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시험 치는 요령인데 요즘 국어는 그런데 by the way 뒤에서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런 기분들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무엇? 신용위험.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다시 꽁 찍어주시면 오늘은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그 화제 제시가 되겠는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신용위험, 발행자의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신용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제도 여러분들 신용평가제도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더라? 예,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살펴보았었죠.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그래서 신용평가 제도가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신용평가 제도랍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트리플 A라는 최고 신용등급,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등급, 그 외의 채권은 신용위험이 커지는 순수에 따라서 AA, 싱글 A, 트리플 B, W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등급으로 계속 세분된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 가능하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위험이 커지면 여러분들 이런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고 시험 치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 시험 치는 요령이 조건문 같은 것들 나올 때 이런 조건문들이 선택지로 만들어지거나 이게 바로 정답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자, 일종의 조건문이면서 무엇이 드러나? 반비례 관계죠. 저는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지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어주면 좋은 것이 있는데, 사칙 연산 부분이나 비례 반비례가 나오는 부분은 시험지 여백에다가 적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답률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시험지 옆에다가 살짝 적어보세요. 어떤 부분들? 비례 반비례,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비례 반비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지에 웬만하면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들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CDS에 대한 얘기인데,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파생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작은 따옴표가 꽁 붙어 있어.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 작은 따옴표가 꽁하고 붙어 있어. 작은 따옴표는 수능시험에서는 강조용법이 아니다. 강조용법이 아니라면 뭔데? 개념이야, 개념. 우리는 경제용어, 보장매입자와 보장매도자라는 경제용어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장매입자와 보장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보장이란 역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어?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신용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신용위험이 뭐였지? 그런데 하는 뒷부분이 진짜라 그랬는데, 이 채권 같은 것이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 부도의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오늘 지문은 그런데 뒤에서 신용위험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고 CDS란 말이 나와 있었고 그것을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보장은 신용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부도로부터의 보호. 좋습니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여러분들 여기도 꽁 봐보면 역시 무엇이 나와 있어? 조건문이 나와 있어. 조건문.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자, 보장 매도자는 만약에 부도가 나면 조건문이지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 조건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문들이 항상 출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위험은 자, 우리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부도의 가능성, 신용위험.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예, 여러분들 신용위험이 지금 중심화제입니다.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 한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또 무엇이 지켜져 있어? 작은 따옴표가 꽁 지켜져 있잖아. 근데 작은 따옴표는 무엇이라고요? 작은 따옴표는 강조용법이 아니라 오늘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용어 개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조금 약했다 그러면 제 강의를 갖다가 앞부분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약속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은행갑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채권 매입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것의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기초자산 발행한 것이 기초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초자산. 예,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험 치는 요령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에 지문을 읽어보고 지금 문제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치는 요령에 집중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장 매도자, 계속해서 보장 매도자,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나왔었죠.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무엇? 요율. 예, 요율이란 것은 1%를 받을래, 2%를 받을래, 3%를 받을래 그런 것들이 요율이 됩니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하시면 시험 치는 요령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무엇이 나와 있어? 면 조건문이 나와 있잖아. 수록 조건문이 나와 있잖아. 이게 지금 시험의 정답과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 이런 게 시험의 정답과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 수록.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지문을 접했던 학생들이 있었다면 와, 이런 지문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하면서 조금 절망감에 빠졌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시험 치는 요령을 한번 익혀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비례 반비례 관계들이 나타나거든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칠 때 시험지 여백에다가 살짝 적어보세요.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시험 칠 때 이런 걸 살짝 적어주면 이게 그대로 정답과 관계가 돼요.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계속해서 조건문이죠.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여러분들 역시 뭡니까? 커진다. 무슨 관계가 나타나? 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자, 이 비례관계를 우리 정확하게 예를 내봅시다. 이 비례관계를 정확하게 예를 내봅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이 크고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여러분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이 크다.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CDS 프리미엄이 크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의 정답이야. 내신 지문을 읽듯이 지문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신 지문을 읽듯이 지문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제 포인트가 어딘가를 살펴주시면 되더라. 네, 계속 갑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역시 조건문이지.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건 어느 부분과 관계가 되지? 어느 부분과 관계가 되지?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이 부분 조건문과 관계가 되는 거지.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이에 따라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의 답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는 그 말 이후로 인과관계와 연결되어서 그 출제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역시 조건문들이네. 조건문들.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조건문이네. 조건문. CDS 프리미엄은 크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험은 시험 치는 요령을 익히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례 반비례나 조건문들이 항상 선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 강의의 초점은 그쪽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요. 문제를 간단하게 적용을 해봅시다. 1번 문제.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 치면 쉽게 보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봐보니까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이게 지금 신용위험은 작아진다 그래야 되는데 커진다. 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근데 답이 2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답들이 어떤 것들이 답이 된다고? 비례 반비례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항상 답이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알아달라. 그 다음에 3번 선지 봐보면 투자자 보호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셨다면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여러분들 비례 반비례가 선지와 관계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는 뒷부분이 진짜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 신용위험, 부도의 가능성이 수반된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선지로 만들어진다. 어떤 것들이 선지로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것이 은행갑이고요. 니은이 지금 기업을이고 디귿이 보험회사 병입니다. 은행갑 기업을 보험회사 병.
그랬을 때 은행갑은 채권을 매입했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했다.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사람은 보장 매입자고 CDS 프리미엄의 대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장 매도자라고 할 때 이때 지불하는 금액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문을 안 읽고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거 문제 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래도 조금 시험 치는 요령을 익힌다라고 생각들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업은 은행갑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자입니다. 채권 매입자라면 당연히 기초자산을 보유한다 그래야 되는데 보유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매입자는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은 누가 하더라?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기업을인데 기업을은 실제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입니다.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고 채권 발행자. 그 다음에 디귿이 오늘 말하는 그 보장 매도자가 되겠는데, 그래서 보장 매도자 이 부분들은 뭐 일단 답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 윗글의 리얼과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가마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단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시험 치는 약속인데 지문에만 집중하면 될 뿐이지 지문이 아닌 부분에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머릿속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폈을 때 뭐가 나왔었지? 비례반비례 조건문들이 나왔었죠. 그 조건문들이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신용위험이 커지면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답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간단하게 연결시켜주면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라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A 마이너스 이것 중에서 정답으로 확인이 되셔야 되겠는데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높아진다. 자, 여러분들 항상 비례반비를 가지고 신용위험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커진다. 항상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4번 중에서 답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트리플 B고 이거는 더블 B죠. 그래서 더 높은 것은 트리플 B가 되고 더 낮은 것은 더블 B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이 부분 가지고 답을 잡는 것이다 라는 거 이해를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답만 이야기를 하면 답은 2번이 되는데 문제를 안 풀고 지금 인터넷 강의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은 항상 어디에서 답을 찾아내라 이런 것들 가지고 답을 찾아내주면 된다라는 그 말씀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는 혹시라도 이 지문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정답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냥 인터넷 강의에서 국어 영역 공부 방법이나 알아볼까 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4번 문제를 끝을 내고 강의 시청을 끝내셔도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X 채권 발행자, 채권 BX 기초 자산이 되겠죠. 근데 그 기초 자산 2015년 12월 31일에 지급이 완료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와 관계를 시켜주면 2011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다.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뭐 했다? 매입을 했다. 채권 매입자죠. 채권 매입자, 보장 매입자죠. 그러면서 Y는 CDS 계약을 Z와 체결을 했다. 그럼 Z는 뭐가 되지? 보장 매도자가 되겠죠. Y는 보장 매입자, Z는 보장 매도자. 근데 조건문들이 뭔가 까다로운데 계약 체결 당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계약 체결 당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싱글 A 마이너스였는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신용등급은 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신용등급은 이에 트리플 A였다.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그럼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줘야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져야죠.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구체적 날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날짜들 나중에 선지를 보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지문 때문에 들어온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이 지문 이해가 좀 곤란할 거기 때문에 시청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선되었다. 자, 혹시라도 지문을 안 본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1월이죠. 2011년 1월. 여러분들 채권 발행 당시네요. 근데 채권 발행 당시에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X는 뭐였지? 채권 매입자. 근데 채권 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에 CDS 프리미엄을 지불했죠. CDS 프리미엄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보장 매도자. 그런데 보장 매입자가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답은 그냥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2011년 11월 1일 2011년 11월이라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꽁 찍혀져야죠. 2011년 11월. 근데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봐봅시다. 여기서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랬잖아. 그럼 신용위험이 높아진 거지.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로 이 부분이 나오잖아. 그럼 역시 신용위험이 높아진 거죠. 그럼 신용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은 낮아져야겠죠. 그러고 보니 아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답은 1번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월이라 그랬거든요. 2013년 1월. 2013년 1월이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꽁 하고 지켜져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X의 직업 능력이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은 낮아지고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었다? 높아졌다.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신용위험은 낮아지고 신용등급은 높아졌다. 그렇다면 신용위험으로 보장 매도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자,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신용위험은 낮아지니까 손실을 입을 가능성 당연히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3번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 2013년 3월이거든요. 2013년 3월 역시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2013년 3월에는 어쨌거나 신용위험은 낮아지고 신용등급은 높아진 거잖아.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Z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그랬거든. Z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 뒤 이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아직은 높을 때니까 CDS 프리미엄은 당연히 커야지. 그 다음에 2013년 4월이라 그랬는데 2013년 4월 역시 지금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지? 지금 이 부분이야. 이 부분. BX의 신용등급이 BX의 신용등급,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지금 이거 개선되고 났으잖아. 개선되고 났으니까 계속해서 높아야죠. 그래서 낮았겠군 하는 이 말이 지금 틀린 겁니다. 낮았겠군 하는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4번 같은 문제는 현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어쨌거나 시험 치는 요령과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게 흐른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